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화교의 부자 수업.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 화교 집단의 보스와 그의 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자산가들은 결코 돈을 묵혀두지 않는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계속 불려나간다. 때문에 화교 사회의 일원이 되면 비록 자신은 무일푼이라도 그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화교 보스 곁에는 맨몸으로 조국을 떠나온 사업가 지망생이나 이따금 나처럼 무모한 일본인들이 끊임없이 모여든다. 그렇다고 화교 사회가 원하는 사람을 다 받아줄 만큼 호락호락한 세계는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손쉽게 투자를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화교 사회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 조건은 본인의 능력과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 진정성 등이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 자기 무리를 늘리는 것은 화교 보스의 중요한 미션이기도 하다. 이 미션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자기 무리에게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보스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화교에게 사제관계는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인 셈이다. 보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한 제자는 보스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라고 주위에 선전해서 보스의 체면을 세우고 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마땅히 그 이익을 보스에게 환원해야 한다. 게다가 명절은 물론이고 시시때때로 선물을 마련해서 보스를 찾아가야 한다. 따라서 보스는 여러 명의 유능한 제자들을 길러냄으로써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더 큰 이익을 보장받는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교 사회의 주고받기 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합치, 그리고 계속적인 소통을 전제로 한 등가 교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갖고 싶은 물건을 손에 넣는 수단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돈이 없으면 저축하여 모으려고 하거나 아예 포기한다. 그러나 돈은 단지 물물 교환의 편의를 위해 생겨났을 뿐이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화폐 경제가 기본이지만 기업이나 상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판매 대금을 돈으로만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돈이 없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종종 물물 교환 방식으로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어왔다. 대학 시절 어느 날 나는 데님숍에서 무척 마음에 드는 빈티지 진을 발견했다. 그 청바지는 80만 원이나 하는 고가품이어서 당시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구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이 청바지가 무척 마음에 들어서 정말 갖고 싶은데 지금 용돈이 여유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 진 3벌과 교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은가?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물론 물물 교환이 간단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 브랜드진 3벌을 가져와 직접 보여주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렇게 몇 차례 협상한 끝에 결국 나는 원하는 빈티지 진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만일 빈티지 진을 사고 싶은 목적이 중요한 첫 데이트 때문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굳이 살 필요 없이 그날만 멋지게 차려입으면 된다. 그런 다음 같이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청바지를 4만 원에 하루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혹시 흠집이 발견되면 마땅히 변상하겠습니다. 소통 없이 성공 없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바에야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사겠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소통이나 협상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다. 하지만 화교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서슴지 않고 꼭 해낸다. 그럴수록 점차 소통 능력과 협상력, 설득력도 상승한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무일푼이라도 돈 많은 자산가로부터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주제로 다루지만 인간관계와 시간관리 등 모든 성공 법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시 소통 기술이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물물교환으로 돈을 쓰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는 경험을 해보라.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교의 가르침.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 능력을 기르면 무일푼으로도 사업을 시작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으로 속도와 완성도를 산다. 사야 할까? 사지 말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한 번에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인다. 나 역시 여러 제품을 두고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 검토하느라 시간을 끌거나 좀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마다 나는 화교 스승에게 크게 꾸중을 듣곤 한다. 화교는 시간을 돈과 동급으로 두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손해라고 생각한다. 물론 화교도 인간인 만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아주 간단한 원칙을 정해두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망설이지 않고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 관련 물건을 구매할 때 망설여진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무조건 산다. 기호품을 구매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절대 사지 않는다. 사무실의 의자가 덜컹거려 불편한데 살까 말까 고민된다면 어떻게 할까? 의자가 덜컹거리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의자가 망가질 것이고 그에 따라 업무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은 큰 낭비다. 이때는 당장 의자를 주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유행하는 티셔츠를 사고 싶은데 망설여진다면 어떻게 할까? 유행하는 티셔츠는 기호품으로 티셔츠를 사지 않아도 생활이나 비즈니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까 말까 망설이느라 시간을 끄는 것은 큰 낭비다.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즉시 잊어버린다. 하지만 꼭 갖고 싶은 티셔츠라서 쉽게 잊히지 않는다면 망설이며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빨리 사는 것이 현명하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은 이른바 돈을 낳는 물건이다.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더 큰 돈을 벌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도구가 쏟아지고 있다. 누가 먼저 이런 도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나는 화교의 물건 구매 원칙에 따라 애플의 아이패드가 발매되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즉시 구입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패드 덕분에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아이패드를 구입한 초기 어느 날 내가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 중일 때의 일이다. 다른 지방에 있는 회사로부터 급한 입찰 참가 의뢰가 들어왔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컴퓨터를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무척 촉박한 상황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패드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스마트폰의 레터링과 전자 팩스를 이용해서 입찰에 참가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래를 따낼 수 있었다.
아이패드를 구입한 금액보다 몇 배 큰 이익을 얻었으니 아이패드야말로 내게 돈을 낳는 물건이 된 셈이다. 내가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속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는 아이패드가 보편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 정보를 듣고도 즉시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나 역시 그 순간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입찰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속도가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가는 요즘, 도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는 일화다. 최근에는 편리한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 굳이 자신이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도구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획안을 작성할 때를 생각해보자. 기획안은 단순 명료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파워포인트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다면 어떨까? 기획안의 완성도와 작성 속도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이때는 잘 만들어진 템플릿을 사용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사는 것이 이득이다. 그 물건이 당신에게 더 큰 돈을 벌어줄 것이다. 화교의 가르침.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은 돈을 낳는 물건이다. 이런 것들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더 큰 돈을 벌 수 없다. 돈으로 속도와 완성도를 사라. 화교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 돈은 원래 돌고 도는 것이다. 한번 나간 돈은 언젠가는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로 현재의 가난을 자위하거나 낭비에 대한 변명거리로 삼는다. 물론 이런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돈이 많을수록 묵혀두는 것은 큰 손해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제대로 운영하기만 하면 돈을 돌려서 몇 배로 불려나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돌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아오게 만들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후 비로소 돈을 돌려야 한다. 돈은 원래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한번 떠나간 돈과는 영영 이별이다. 화교들도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일본인과는 달리 화교는 매우 현실에서 이 말을 실천하고 있다. 화교 사회는 보스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형성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하는 같은 무리의 네트워크다. 이들은 자신의 무리 안에서 돈을 돌린다. 즉 유능한 동료에게 돈을 투자해 그가 성공하면 투자금으로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다. 또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젊은 사업가를 키워내 장기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화교가 자신의 무리를 늘리려는 것은 더 큰 수익을 위해서이다. 더 크게 돈을 돌릴수록 더 큰 수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럼 자신의 무리를 늘리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화교는 어떤 방법을 쓸까? 화교는 먼저 상대에게 호의를 베푼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돈을 쓰는 것이다. 화교의 독특한 서로 한턱내기 문화도 무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한턱내기는 새로운 일원을 자신들의 무리에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화교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관계를 끝내버린다. 어차피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도모할 때 화교는 가장 먼저 상대에게 돈을 투자할 것인지 아닌지 묻는다. 상대가
좋아 보이는데 나도 끼워주게 하며 관심을 보였다 하더라도 정작 돈을 투자하겠느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려는 진심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돈을 투자하느냐, 투자하지 않느냐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화교는 실제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상대에게 돈을 투자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화교가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으로 상대의 진심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인은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말을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인생에 한 번은 부자로 살아볼 수 있겠지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의 미덕은 오직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손을 뻗어 돈을 붙잡아야 한다.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붙잡지 않으면 돈은 언제까지나 주위를 돌아다닐 뿐 자신에게는 오지 않는다. 화교의 가르침. 돈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받아들여라. 막연히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뻗어 돈을 붙잡는 행동을 하라. 잠깐, 화교 사회에 빈곤층이 없는 이유. 화교 사회에 빈곤층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돈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때문이다. 화교는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돈 버는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친다. 먼저 부모가 특정 경제 원리를 설명해 준 뒤 실제로 그 원리가 적용되는 체험을 해보도록 기회를 준다. 이론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시킨다. 인터넷 옥션 사이트를 보여주고 옥션의 원리를 가르친다. 옥션 사이트에서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 가격을 노트에 옮겨 적는다. 자녀를 벼룩시장에 데려가서 같은 장난감이 옥션 사이트의 가격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면 사게 한다. 그 장난감을 옥션 사이트에 올린다. 옥션 사이트에서 장난감이 팔려 이익이 생기면 그 돈으로 자녀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게 한다. 이처럼 옥션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식은 나 역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전부터 가르쳤다. 현재 장남에게는 환율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중국 인민화폐로 세뱃돈을 준 뒤 주기적으로 환율을 확인하도록 과제를 주었다. 최근 엔저 현상으로 상당한 이익이 생겼을 것이다. 또한 화교는 논어 같은 고전을 반드시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 화술이 뛰어나다. 내 사업 동료는 아직 20대 초반인 청년인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좋아하는 나조차도 그에게는 설득당할 정도다.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사업적인 감각을 계속 갈고 닦았기 때문이다. 화교가 실제 비즈니스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가정교육의 결과인 셈이다. 그럼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화교 중에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들은 모두 연봉 5천만 원 남짓을 받는데 당신 혼자만 대성공을 거두어 연매출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나는 올해 100억 원을 벌었다 라고 주위에 소문을 내겠는가? 거품경제 시대라면 몰라도 지금의 일본에서는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흔히 말하는 네오 힐즈족, 인터넷 비즈니스로 고수익을 올려 고급 맨션에 사는 신흥 부자처럼 보여 불필요한 관심을 받거나
혹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들어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화교가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면 어떨까? 이들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가족은 물론 친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준다. 한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면 같은 무리의 모두가 혜택을 입는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다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화교에게는 돈보다 체면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덕분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위에 소문을 낼 것이고, 그 결과 성공한 사람은 더욱더 존경받고 더불어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얻게 된다. 화교 집단 안에서는 누가 돈을 갖고 있고 누구의 후원으로 성공했는지 등의 정보가 금세 알려진다. 따라서 큰 돈을 번 사람은 후원해준 스승에게 합당한 보답을 해야 하고, 스승의 체면을 세우는 뜻에서도 동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반대로 화교사회에서 돈을 번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 배금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더 이상 돈을 벌 기회는 차단되고 문자 그대로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화교사회에서는 부자가 반드시 주위 사람들과 돈을 나누어 쓰고, 같은 무리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어도 최소한 가난한 생활은 하지 않게 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